안녕하세요. 경비지도사 전문강사 이노겸입니다. 이번 시간은 예고드린 바와 같이 경호 자격론 OX 문제풀이 아니면 갈로형 문제풀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부를 좀 한 사람들은 별로 어렵지 않을 건데 공부를 약간 어설프게 한 사람, 좀 공부가 좀 부정한 사람은 이게 이건가 저게 저건가 맞나 틀리나 O인가 X인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이 경호학은 뭐든지 분명하게 알아야 되죠. 분명하지 않은 학문인데 분명하게 알아야 되니까 그게 여러분 애로사항일 거예요. 자, 그래서 OX 문제풀이 한번 만들어 봤으니까 OX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 객관식 문제풀이도 굉장히 도움이 되죠. OX 두 문제 O나 X를 맞추게 되면 박스형 문제, 객관식 문제에서 이거 틀렸다 맞다 바로 알 수 있죠. 그래서 OX 문제풀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자, 한번 보겠습니다. 1. 경찰 경호 계획 중 행사 개요 목적 방침은 실시에 속한다. 이 공무원 사람 이거 실시 아니구나 바로 알 수 있죠. 실시라는 것은 각종 계획이죠. MD 운영 계획, 출입자 통제 계획, 주차장 운영 계획, 각종 계획잖아요. 안전 검측 계획 이런 것 전부 다 계획들은 전부 다 실시에 속하지만 행사 개요와 목적과 방침 즉 계목방은 경찰 개혁 경호 계획의 제일 첫 번째에 나오는 상황에 속한다 그랬죠. 보세요. 계목방은 상황에 속하죠. 그 다음에 이 행사 개요라는 것은 행사 명, 행사 일시, 장소, 참석자. 이게 개요에 속하는 거예요. 행사가 전반적인 개요죠. 이건 상황에 속하고 상황은 경호 계획 중에 상황, 임무, 실시, 지휘, 통시, 행정, 보급, 부록 6개 되는데 제일 처음에 상황이 나오죠. 그리고 여러분 행사의 개요 목적 방침은 항상 경호계획 수립할 때 제일 먼저 나오겠죠. 행사명은 뭐다. 행사 일시는 언제다. 행사 장소는 어디다. 참석자는 누구누구 참석한다. 이게 계획을 쓸 때 제일 먼저 나오겠죠. 그 경호계획에 제일 첫머리에 나와서 딱 들었을 때 이게 교황이 오시는 행사인데 교황은 어디 와서 몇 명쯤 참석한다. 이게 제일 대가리에 딱 나와야 되죠. 그게 상황이에요. 상황. 자, 상황은 계목방으로 구성되고 개요는 행사명 일시장소로 구성된다. 요거 말씀되겠죠? 2번입니다. 생산된 정보 중에서 국가정책 결정과 국가안전에 관한 중요한 첩보로서 특히 보안성이 요구되는 정보를 또는 첩보를 중요 보고자료로 분류한다. 자, 중요 보고자료, 생산된 정보, 첩보를 가지고 분류를 했을 때 6가지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국가정책결정, 국가안보, 안전에 관계된 것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자료, 보고자료로 분류하고 이거는 중요보고자료이기 때문에 거의 청와대 국정원으로 간다 보면 됩니다. 그거는 보안성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외부에 유출되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적국에 유출돼서는 안 되겠죠. 중요보고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첩보나 정보를 분류할 때 중요보고자료, 일보자료, 판단서 자료, 기록자료, 조사자료, 통보자료 6개를 분류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거고 일상적으로 모든 정보기관에서 일상적으로 늘상 보고해서 만들어 보고하는 자료가 이게 일보자료입니다. 매일매일 보고하는 자료. 그죠? 그 다음에 이건 정책 판단에 기본 지식을 제공하는 자료는 판단서 자료 부르고 예를 들면 사람에 대한 동향 감시에 대한 어떤 자료 이거는 기록 자료입니다. 인물이나 사람에 대한 거 동향에 대한 기록 자료 범죄 자료는 조사 자료 범죄 첩보는 조사 자료죠. 그 다음에 다른 기관에 알려줘야 되는 것은 통보 자료. 이렇게 됩니다. 첩보 정보의 분류 6가지 알아두시고요. 3번입니다. 경호 임무의 일반적 수행 절차 중에서 대상자 출발 도착 일시 기동 방법, 대상자 신상, 의전사항, 방문지의 지리적 특성, 수행하는 숫자와 숙소 명칭 및 위치는 연락민 협조체제 구축에 속한다. 이거 딱 보는 순간에 이거 연락민 협조체제 구축이 아니고 행사 일정에 속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건 틀렸습니다. 그래서 행사 일정은 제가 OW1H 플러스 의전상, 그죠? 의전상. 그 다음에 이거는 수행하는 숫자와 숙소 명칭은 반드시 행사 일정에 들어간다 그랬죠? 숙소 명칭. 숙소 위치와 숙소 명칭은 행사 일정에 들어간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거 다음에 또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가 넘어가겠습니다. 4번 경호 임무의 일반적 수행 절차 중에서 경호의 목적과 전체적 방향, 선발 경호 여부와 방법, 경호의 방법, 투입 경호 경비요원의 숫자, 관련 기관과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은 세부 경호 계획 2단계 경호 계획에 속한다. 자, 이것도 여러분 읽는 순간에
경호의 목적과 전체 방향, 선발 경호 여부와 방법. 요게 딱 나오면 이건 1단계 계획이구나. 최초로 수립하는 포괄적 계획이구나. 행사 일정을 입수한 다음에 기획요원의 현장 답사가 끝나고 나면 바로 수립하는 것이 바로 1단계 경호 계획입니다. 자, 그래서 계획할적 경호 계획이죠. 자, 경호 목적과 전체 방향, 선발 경호 여부 방법. 이 말이 들어가면 이거는 1단계 경호 계획이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 5번입니다. 경호 임무의 일반적 수행 절차 중에서 위의 분석 및 현장 답사 결과를 바탕으로 책임의 분배, 경호원의 수 등 동원 자원의 분배, 경호의 형태 등이 이루어지는 것은 1단계의 경호 계획이다. 자, 여기 위의 분석 이 말이 나오면 이거는 2단계 경호 계획이죠. 2단계 경호 계획은 1단계 경호 계획을 바탕으로 기획요원 현장 답사 끝이 났겠죠. 그 다음에 정보 수집을 통해서 위협 분석을 하고 선발 경호팀에 의한 현장 답사 결과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 2단계 경호 계획이니까 위협 분석, 현장 답사, 정보 수집, 위협 분석, 현장 답사 이런 말 나오면 이거는 2단계 경호 계획, 구체적인 경호 계획입니다. 실제 경호 계획이요. 아주 세부적인 경호 계획이죠. 그러니까 거기는 책임의 분배, 경호원의 세부적인 구체적인 숫자, 청와대 경호원은 몇 명 동원하고 경찰은 몇 명 동원하고 군인은 몇 명 동원하고 이게 다 나와야 됩니다. 세부적인 경호 형태, 근접 경호는 어떻게 하고 선발 경호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나와야 됩니다. 이것이 2단계 경호 계획이다. 자, 1단계 경호 계획과 2단계 경호 계획의 개념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6번입니다. 경호 보안 작용 중에서 한 번에 다량의 비밀이나 정보가 유출되지 않게 하는 원칙을 한정의 원칙이라고 한다. 한 번에 많이 나가면 안 되니까 한정 원칙으로 오해하기 쉽겠죠? 이건 틀렸죠, 여러분? 보안 작용 중에서 한 번에 다량의 비밀이나 정보가 유출되지 않게 하는 원칙을 부분화의 원칙 또는 구분화의 원칙이라고 부르죠? 틀렸습니다. 한정 원칙 또는 비확산 원칙은 뭡니까? 정보를 알 필요가 있는 사람한테만 알려주고 알 필요가 없는 사람한테 알려주면 안 된다는 원칙이죠. 이걸 한정 원칙, 비확산 원칙, 한비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경호 보안의 원칙은 세 가지 있다고 그랬죠. 한정 원칙 또는 비확산 원칙, 부분화 원칙, 보안과 능률 원칙 세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한부보 또는 비부보 이렇게 세트로 한부보, 비부보 세트로 여러분이 외워두실 바랍니다. 정보 배포의 원칙과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한부보, 비부보 이렇게 외워둡니다. 7번입니다. 경호통신 보안 작용 중에서 행사 중인 국가 원수 동정이나 행사가 동향은 보안 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 자, 이 질문은 제가 이건 앞으로 시험에 안 나올 거라고 제가 얘기를 한 바가 있는데 혹시라도 이게 이제 시험 출제 요원이 이때 규정이 바뀐 걸 모르고 낼지 몰라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행사 중인 국가 원수 동정이나 행사의 동향은 보안 시스템이 아니고 이보다 더 강한 수준의 보안 처리가 되어 있는 경호통신망을 사용해야 되죠. 자, 경호통신망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호통신망을 사용할 의무는 국가원수 행사 및 경호 업무 수행 중일 때 또는 행사 중인 국가원수 동정이나 행사 동향. 자, 이 공통적으로 국가원수 나오죠. 국가원수란 말이 붙은 거는 경호통신망을 써야 됩니다. 가장 보안성이 강한 거예요. 그런데 이 규정이 경찰정보통신운영규칙에 들어있었는데 폐지됐어요, 이제. 그래서 이거 내용이 안 나옵니다. 경찰정보통신운영규칙 자체에 나오지도 않아요. 보안업무 규정에도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사실 시험에 내면 안 되는 부적절한 질문인데 혹시나 싶어서 제가 한번 다뤄봤으니까 여러분 참고 정도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비밀보안대책 중에서 누설 시에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비밀은 1급 비밀이다. 자, 국가안보에 막대한 지장은 2급 비밀입니다. 막대한 지장은 2급, 2막입니다. 2막. 자, 막대한 지장은 2급이죠. 그냥 손해나 해를 끼치게 있는 것은 3급이에요. 1급 비밀은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거나 외교관계를 단절하거나 전쟁을 유발할 정도의 비밀, 누설됐을 때 이게 1급입니다. 자, 2급 막대 2막입니다. 삼손과 델라, 삼손이죠. 삼손. 법에는 손이란 말이 없고 그냥 해마 들어있어요. 3급 비밀 보세요.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치려 있는 비밀, 보안업무 규정 4조에 나와요. 이거는
해인데 3손으로 외우십시오. 3손. 해지만 3손, 2막 3손. 뭐 1급은 여러분 쉬우니까. 자, 이렇게 외워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비밀의 보관은 1급 비밀은 금고에 보관하고 1급 비밀 관리 기록부에 따로 1급만 기록합니다. 2급과 상급은 금고나 철제 상자에 똑같이 보관하고 2급, 상급 비밀은 같이 장부에 기재도 관계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알아두시고 9번 풀어볼까요? 비밀 분류의 3대 원칙은 뭐 독립 분류 원칙, 국제기구나 외국 비밀 존중의 원칙. 자, 첫 번째 뭘까요? 과도 분류 또는 과소 분류 금지 원칙이죠. 자, 비밀 분류 3대 원칙 살펴봤습니다. 10번입니다. 비밀의 보호 및 정보통신 보안을 위하여 1급, 2급 및 3급 비밀 소통용 자재로 구분되는 장치나 수단을 부르는 보안 업무 규정상의 용어는 암호자재이다. 자, 이거 맞습니다. 암호자재는 종전에는 2급 비밀 이하의 비밀을 다루기 위해서 사용되는 문서나 도구로 했는데 최근에 보안 업무 규정이 바뀌어서 1급, 2급, 3급 비밀 소통용으로도 암호자재를 쓸 수 있습니다. 암호자재 중에 어떤 건 1급 비밀을 암호자재를 쓸 수도 있고 2급 비밀을 암호자재를 쓸 수 있고 3급 비밀도 쓸 수 있다고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 한번 내봤습니다. 자, 1, 2, 3급 다 암호자재를 쓸 수 있다. 아시겠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바뀐 규정이 이겁니다. 1, 2, 3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로 구분되는 장치나 수단을 암호자재라고 보안 업무 규정 2조의 4호에 나와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